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벌써 또 이제 아침이 밝아왔고요. 10월 25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벽 아침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천혜장이 또 한번 삼성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딴 거 없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댓글, 출석부죠. 일종의 출석 체크 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삼성전자 주가 언제 오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오르냐? 솔직히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알아 이거?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신이지 신. 아무도 몰라. 모르는데 다들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들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 주가는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줍줍 나서는 이제 줍줍. 이 누가 줍줍하냐? 요즘은 개미들이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외인들이 줍줍하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현재 보니까 PBR이 주목받고 있어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이 PBR을 주목받고 있는데, PBR은 뭐냐? PBR 이거는 당장 부도가 났을 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몫이야, 몫인데,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기업을 분석한다. 그래서 두 기업에 대해서 PBR이 역사적인 저점에 오면서 이 저가 매력이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높아졌다. 저가 매력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 11시 정도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잘 오르더라고요. 한 1,400원 정도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2.5% 정도 올라서 57,300원 정도 거래 중이었습니다. 거래 중이었고, 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한 1,700원 정도 올라가지고 92,200원 정도 거래 중이었었어요. 10월 들어가지고 지난 21일 기준 했을 때 삼성전자는 한 5.27% 정도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한 8.9%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8,607억 정도 샀고, 하이닉스는 한 7,800억 정도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요즘 삼성도 사고 하이닉스 사고. 그동안에 뭐 줄기차게 팔더니 이제는 싸다고 지금 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개미들은 뭐하고 있냐? 팔고 있어. 참 아이러니하죠. PBR, 다시 말했죠. PBR, Price Book Value Ratio 같은데, 하여튼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기업이 이 가진 순자산에 대해서 그 시장이 얼마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1만 원인 그 A 주식의 그 한 주당 그 부채를 뺀 그 순자산 가격이 1만 원이라면은 A 주식의 PBR은 1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기업을 청산해도 빚을 다 갚은 뒤 주주들한테 돌아갈 몫이 1만 원이라는 거예요. 1만 원. 그래서 주주들은 PBR 1배 이하에서는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뭐 손해를 볼 일이 없는 거야. 손해가 볼 일이 없어. 1배니까. 거의 뭐 또이또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PBR을 통해 가지고 청산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최악의 국면에서 상황, 최악의 상황인 거죠. 장기간 하락하다가 그 반등하는 종목들은 그 하락할 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청산 가치로 보면은 저평가됐다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저평가. 따라서 PBR 하락하는 구간에서 바닥을 예측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2000년 이후 삼성전자의 그 포워드 PBR 추이입니다. 근데 빨간색 선은 포워드 PBR 100 기준인데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한 거야. 계속 거의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그 포워드 PBR은 1.08이다. 1.08배예요. 그 포워드는 그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지표값인데, 트레일링은 최근에 그 1년간의 그 과거 실적으로 계산한 지표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 포워드 PBR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배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코로나 그 사태 초기에서 코스피 지수가 1457.64까지 떨어졌을 때 삼성의 그 포워드 PBR은 1배를 찍었고, 또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었던 2019년 1월에도 포워드 PBR 1배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현재 그 SK 하이닉스의 포워드 PBR은 0.9배네. 이거는 SK 하이닉스인데 0.9배입니다. 하이닉스는 그 포워드 PBR 0.8배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약간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하여튼 하이닉스도 2019년 1월이죠. 포워드 PBR 0.8배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고, 그럼에도 증권가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내년 상반기 이제 반도체 겨울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죠. 여기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다. 경기 침체. 근데 다들 막 경기 침체 하는데 과연 침체가 오는 건지 아는 건지 가봐야겠지만은 너무 호들갑이야. 보면은 너무 겁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시경제 리스크가 아직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뭐 그런 증권서도 있어요. 그리고 향후 3에서 9개월 동안 그 반도체 업체들의 그 투자 축소, 그 감산, 하여튼 이게 재고 축소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 이 독일에서 오는 것 같아요. 누가 오냐? 대통령이 온대. 대통령이 오는데 삼성의 그 평택 공장을 방문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평택 캠퍼스에 누가 오느냐? 이분이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옵니다. 독일 대통령인데 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이름도 참 길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내주에 삼성전자 이제 평택 캠퍼스를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해요. 처음이겠지, 당연히. 한국과 독일 간 아주 긴밀한 그 반도체 동맹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오겠어요. 어깨 따르니까 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있을 그 공식 방한 일정 중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들르는데, 그 반도체 장비 부품 기업이 있죠. 칼 자이스, 트럼프, 차량용 칩 강자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하여튼 독일의 그 유력 반도체 기업 핵심 관계자들과 공장을 찾을 것이다. 기업의 인전 나름대로 총수들이나 경영진들하고 같이 온가 봐요. 같이 와서 한번 둘러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현 사장 등 이제 고위 경영진 등이 대통령을 맞이할 거다. 맞이할 겁니다. 독일 원수가 이제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처음입니다. 그간 그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나 앙켈라 메르켈 전 총리, 이렇게 총리 등이 독일에서 열렸던
그 IT 전시회 뭐 세비돼서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본 정도였는데 제품이 만들어진 그런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일 대통령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국내 사업장을 직접 찾는 그 주요한 이유는 이 반도체 공급망의 그 협력, 공급망 협력. 독일은 코로나 그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차량용 그 칩 부족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주도의 그 기술 패권 전쟁 등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에 이제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독일도.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뭐 BMW, 뭐 폭스바겐, 다임러 등 그 전통의 완성차 업체를 보유한 독일인데 그 차량용 칩 부족 현상 때문에 현재 주요 산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인프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독일이 그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의 그 접점을 늘리면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3월에 그 미국 인텔이 이제 독일 그 마그데부르크에 이제 170억 유로 정도를 들여요. 그 첨단 반도체 공장을 2개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 TSMC도 독일에 이제 새로운 그 반도체 공장 그 설립하기 위해서 정부랑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TSMC도 이제 공식 석상에서 폭스바겐과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 발표하기도 했죠. 이때 독일 정부의 그 삼성전자 방문 역시 자국의 그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확대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 협력 외에도 첨단 그 극자외선 그 공정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칼자이스, 트럼프 등 하여튼 독일 기업의 그런 기술력을 이제 언급을 하겠죠. 국가 간 반도체 협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요. 한편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주요국 정상들이 이제 방한할 때마다 한국 반도체의 상징으로 이제 거듭나 상징 한 번씩 들리는데요. 지난 5월이죠. 그 바이든도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시차를 택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 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3나노 뭐 라인을 돌아봤어요. 같이 이곳에서 이제 삼성은 바이든에게 미국 장비 회사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뭐 KLA 등과 끈끈한 협력을 이제 소개를 하죠. 당시 바이든이 그래요. 한미가 기술 동맹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언급을 했어요. 삼성 관계자도 독일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는 뭐 귀빈 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항상 뭐 얘들은 뭐 확인할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하여튼 독일 대통령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도 이전 능력 위주로 이제 인재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이제 고졸이죠. 고졸, 뭐 전문대졸 이런 입사자한테들도 능력에 따라서 이제 승진의 기회를 크게 넓히는 파격적인 인사 제도를 이제 시행한다고 해요. 삼성은 그 24일 사내망을 통해 가지고 고졸과 전문대졸 그 입사자인 CL1 직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인사제도 혁신안. 이 혁신안은 CL1 직급 직원들의 그 상위 평가 배분율을 기존보다 5% 늘리고 업무평가 최고 등급 예스 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향시켜서 조기 승격 제도 도입 등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CL1 지원들이 이제 승진을 위해서 치러야 했던 이른바 승격 고시는 폐지되고 대신 업무평가, 뭐 어학심사 등으로 대체하도록 한다네요.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번에 그 회장 취임이 임박한 이재용 부회장이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격 인사 제도를 뭐 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어요. 삼성은 2017년부터 연차와 입사 조건에 따라서 CL1 그리고 CL2는 사원 뭐 대리 정도 되는가 봐요.
CL3는 과장, 차장, CL4는 부장 이렇게 직급 체계를 유지했는데 그 단계별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필요했다고 하죠. 삼성은 지난해 말 그 인사제도 개편을 공개했고 CL2, 3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성과 중심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직급에 머문 기간과 관련 없이 이제 능력을 입증하면은 이제 빠른 승진이 가능한 거야. 이번 혁신안은 CL1 직급 대상에게도 능력에 따라서 아주 공평하게 승격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CL1 직원이 차장, 부장까지 진급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제 성과와 전문성만 입증하면은 뭐 조기 승진도 가능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 아주 좋죠. 그리고 또 이번에 삼성이 이제 올해 6월 말이죠. 3나노미터 이 양산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기술 프리미엄을 얻었다고 하는데 획득했는데 현재 보면 글로벌 파운드리 그 TSMC죠. 기업 TSMC 이 TSMC보다도 한 걸음 더욱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TSMC 아주 재미있는 기업이지만은 우리 삼성이 또 이런 것도 빨리 치고 나가요. 그래서 TSMC의 그 3나노 양선이 예정보다 늦어진대요. 얘들이 뭐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빨리 안 되는 거야. 좀 늦어져.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겼죠. 예정대로 했었는데 못 하는 거야. 또 삼성은 이번에 27년에 1.4나노 양산 계획을 세계 최초로 밝혔어요. 삼성 하면 또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삼성은 최근에 독자적인 그런 공정 노드 명칭까지 도입을 했어. 그리고 이제 고객사하고 이제 소통 행보까지 강화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어깨에 보니까 최근에 TSMC가 3나노 파운드리 양산 계획을 올해 말로 두셨다. 올해 말로. 얘들이 지금 3나노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제대로. 뭐 수율도 안 나올 테고. 전에는 뭐 나온다고 빵빵 치더니 안 돼. 그 당초에는 TSMC가 올해 7월 뭐 3나노 양선에 뭐 들어갈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벌써 지금 10월이야. 9월로 또 밀었는데 또다시 또 연기하는 거야. 얘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실력이 지금 안 돼. 아직까지. 그 대만 언론에서는 또 뭐 두둔하겠죠.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3나노까지는 제대로 안 되는가 봅니다. 그 TSMC가 이제 3나노 반도체는 이제 4분기 후반 한 12월에 뭐 양산될 예정이라는데 뭐 그래요. 뭐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은 실제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워. 그 TSMC가 이제 3나노 공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죠. 다들 그냥 예상을 하는 거지. 왜냐면 공개를 안 하겠지. 다만 업계는 3000개 이상의 그 프로세스를 거치는 5나노 이하 공정의 난이도를 감안할 때 그 공정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나놓고 있어요. 상당히 힘들다. 그 3나노 양산이 약간 늦어지면서 삼성은 선단 공정에서 기술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흘렀어요. 삼성은 그동안에 뭐 수율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율이 계속 개선되는 거야. 확보되는 거예요. 지난 6월이지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고 7월 출하를 시작했고 24년에는 3나노 2세대 제품 양산에 돌입할 계획인데 특히 기존의 그 핀팻 대신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의 트랜지스터 그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킨 겁니다. 이에 나가서 뭐 25년에는 2나노, 27년에는 1.4나노 이런 공정을 도입을 하는 거니까 기술 주도권을 한층 강화하겠죠.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 그 경쟁에서도 삼성은 고객사들한테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아직까지 점유율을 보니까 뭐 TSMC가 53%, 지금 삼성이 16.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차이는 있죠. 근데 여기서 다만 그 레거시 공정을 제외하면은 격차는 줄어들어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올해 7나노 이하 선단 공정 비율이 한 31.9%, 한 32% 됩니다. 그리고 또 삼성이 이번에 뭐 SF라는 그런 삼성만의 독자적인 공정 노드 병칙을 사용했죠. SF. 그래서 이제 고객사와 기술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바뀌었어. 공정 로드맵을. 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을 겁니다. SF, 뭐, 7, 뭐, 6 이렇게 나갑니다. 이 같은 공정 이름 변화는 삼성만의 독자적인 그 칩 제조 기술을 대외 문병이 알리는 거고, 기술 수준별 로드맵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서 고객사들의 이해 편의를 높이려는 의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인텔도 그래요. 인텔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텔 7, 인텔 4, 3 뭐 이렇게 나가는가요? TSMC는 N을 붙이고 삼성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TSMC 분발의 헬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열심히 해서 TSMC 빨리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삼성 소식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상쾌하고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